그러면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여기에 부과해서 그러면 요 시대의 배경에 있어서 글씨는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표적인 작가는 제가 밝혔죠. 장지와 종려, 왕이지 이런 대표적인 인물을 밝혔습니다만은 이 700년간에 걸쳐서 필적의 변화는 어떠한 변화를 거쳤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의 글씨 자료로 남겨있는 사항을 살펴보면요, 이 한나라 때는 비라는 게 있죠. 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쓴 비유가 있어요. 이 한나라 때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생활 도처에 많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막 비를 세우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한나라 때 특히 후한에 가서 비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번성해서 국가에서 이걸 비를 못 세우게 해요. 그것이 언제냐면 요 3세기 초에 위나라 때 위진 남북조 시대 시작의 위나라 때 조조라는 사람이 건비령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건비령을 내려가지고 비를 못 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를 못 세우게 하니까 비를 세울 수 없는 거죠. 그 이전에는 한나라에 때는 무슨 비가 많죠. 조전비, 예기비, 장천비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필적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그 비입니다. 근데 이 비를 못 세우게 하니까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국가에서 비를 못 세우게 하니까 세울 수도 없고 안 세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서 비를 무덤 바깥에 세우지를 않고 못 세우게 하니까 만들어서 묘 안으로 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묘지입니다. 묘지의 출발입니다. 묘지. 그것을 우리는 묘지 또는 묘지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3세기부터는 비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묘지명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묘지가 그 묘지제도가 지금까지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묘지제도가 연결이 돼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묘지명이라는 것이 하나의 서예 자료로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연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300년, 400년, 500년 이렇게 있죠. 있는데 육조 시대, 북위 시대 때는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는 이 유교 사회였죠. 그리고 유교를 종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하고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는 국교가 뭐가 되느냐 하면 불교가 돼요. 불교가 돼가지고 국가의 정신으로 받아들이면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많은 불상을 만들어요.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불상 조성 작업이 만들어지는데 불상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대한 내력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이뤄서 우리 뭐라고 하느냐, 조상이라는 것은 불상을 조성하는 거죠. 그것을 하고 그에 대한 관련된 기록을 조상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상기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조상기는 언제쯤이냐, 한 304세기에 들어가서 이 시대 때부터 불교가 수용이 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유적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이 다 글씨죠. 글씨. 돌에 새겨진 글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위 시대의 육조 시대 때 글씨를 연구할 때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료가 묘지명 조상기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위 시대 후반기에 가서는 위에서 조조가 건비령을 내렸지만은 중국이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심 지역에서는 지켜지는데 외곽 지역에서는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많이 지나니까 왕조가 바뀌니까 건비령이 허지부지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석비의 건립이 또 부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석비도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조성된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석비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불교가 전부처럼 산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산에 돌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중국은 뭐 산이 많지는 않지만 돌이 있는 산이 많이 있어요. 뭐 태산 같은 데 있죠. 예를 들면 태산 같은데 이런데 불교가 불상이 조성되기도 하지만은 불교의 교리 이른바 불경이죠. 불경을 돌에다가 조각하는 이 풍습이 또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도처에 암산으로 된 바위산이 있으면 거기다가 각종 불경을 새기는 그런 것이 일부 유행합니다. 큰 암벽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보통 마예라고 이야기해요. 마예는 큰 바위를 얘기합니다. 마예. 낭떠러지 같이 크게 높은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에서. 자, 그래서 이때 당시 뭐 종이나 이런데 종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글씨를 많이 썼겠지만 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나가면 다 자료가 소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이 있는 자료는 그 시대 자료는 구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사경 같은 거는. 하지만 대표적인 돌에 새겨진 필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정도의 유적이 글씨를 자료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그래서 부기 시대에 우리가 글씨 공부를 할 때 보통 대상으로 되는 것은 첫째 1번으로 뭐 시대적 발전 순서를 보면은 묘지가 제일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고 3, 4세기에 가서 불교가 수용되면서 조상기가 출발하였고 그 다음에 마에서와 석비가 같이 해서 이 마에서, 셋, 석비, 넷, 이 네 가지의 자료들이 육조 시대 글씨를 공부하는데 대표적인 네 가지의 부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육조 시대의 서예 자료가 있고 육조 시대 때는 사람 이름은 그렇게 잘 안 나와요. 뭐 종려나 뭐 장지 이런 사람 나오지. 대표적인 서예 가설의 이름은 잘 안 나옵니다. 다만 부기 시대 때 마예서를 했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정도서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긴 합니다. 이 정도서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뭐 특별히 예외적으로 부기시대 말기에 정도서라는 작가의 이름이 거론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 필적을 남긴 사람의 이름은 별로 전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자, 이렇게 육조시대의 서예 자료는 이렇게 이 네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 되고 우리가 각종 서예 서적을 볼 때 대부분 뭐 조상기니 묘지명이니 마예선이 석빈이 하는 그런 책의 제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육조시대의 글씨가 당나라에 넘어오면서부터 정리가 되면서 이제 서예가 그야말로 새로운 예술적 수준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초에 당태종 때 초기 당태종이 서예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당태종 때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서예가가 있었는데 이러한 당나라 초기 서예를 집대성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구양순입니다. 구양순. 그리고 그에서 뭐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만은 우세남 저수량 이 세 사람이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초당의 3대가로서 육조 시대에 형성된 이런 글씨를 당에 넣으면서 당나라의 어떤 전형을 만드는데 대표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구양순입니다. 자, 이렇게 초기에 3대가로 일컫는 구양순, 우세남, 저수량을 기점으로 해서 당나라 300년의 후반기에 가서 여기에 필적하는 좀 상대적인 사람으로서 안진경을 들 수가 있어요. 안진경에서
당나라 서의 4대가로 하면은 요 초당의 3대가하고 안진경을 넣어서 당나라의 4대가로 이야기하고, 여기에 또 한 사람 더 넣으면은 말기에 안진경 뒤에 유공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유공건이라는 사람을 더해서 당대의 5대 서예가로 거론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육조 시대의 글씨는 여러한 네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글씨 공부를 하게 되고, 당나라의 당해를 공부하는 데는 개인적인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의 필적, 주로 뭐냐? 석비입니다. 석비. 석비에 새겨진 글씨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당나라 때는 건비령이 이게 관계 없었게 돼요. 그래서 다시 국가적 차원에서 비를 세우는 그런 것이 유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석비들이 세워지고, 그 대표적인 서가로서 이런 사람들의 필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돌에 새겨져서 비의 형식으로 전해내오는 것을 탁본을 해서 책을 만들어서 이른바 법첩이라고 하는 것이 만듭니다. 그 법첩을 보고 우리는 당나라 때 글씨를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설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순서는 후기시대 정치 공부를 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어서 공부해서 거꾸로 가도 두 방법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역사 순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 시기 글씨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자형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 작골이 나오고, 당나라 글씨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좀 요새 글씨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좋고, 전문적이지 않고 좀 취미 활동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당나라 글씨를 쓰는 것이 이질감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러한 중국에 있어서의 글씨 흐름이 우리나라도 연결이 돼서 이 우리나라에 있는 비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양순체, 그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안진경의 글씨가 섞여져 있는 것이 시죠. 그리고 지금의 그 주제는 아니지만 행서는 왕이지 글씨가 조선시대에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왕이지 글씨가 우리나라에 또 많고, 행서 중에서는 왕이지 글씨가 많고, 조선시대에 와서 일부 원대 조명부의 글씨가 수용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은 동안은 행서에서는 왕이지 글씨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700년간의 이 해서 역사를 한 70분도 아니고 한 17분 정도 됐나요? 만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좀 복잡하고 한자로 섞여서 아이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냥 한번 귀로 듣고 대강 흐름만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데, 해서 역사는 3세기부터 8세기 말이라는 700년의 역사 속에서 전반기 4세기간은 남북조 시대의 북위를 중심으로 한 글씨 자료 이 네 가지, 조상기, 묘지명, 마에서, 석비, 사경도 있지만 일단 제외했습니다. 대표적인 글씨 자료 4개와 당나라에 넘어와서는 당대의 대표적인 서가, 초기에 구양순, 우세남, 저수양, 그리고 말기에 안진경, 유공건, 이렇게 해서 5사람의 필적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은 된다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배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저도 앞으로 지도를 그렇게 법첩을 선택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하시고 해설을 공부하는데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해서의 배경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